안녕하세요.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입니다. 네, 원래 이름이 경제스 TV로 했었는데요. 네,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경제스 TV 하니까 그 한국 경제 TV나 뭐 이런 경제 TV 방송사에서 하는 것 같다고 너무 좀 딱딱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이렇게 정규 방송 카피한 느낌 그런 게 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들었어요. 아이디어를 듣다가 그냥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좋은 그 재테크 정보, 그 다음에 뉴스나 이런 거를 이제 잘 이렇게 재밌게 전달해 드리고 이런 것들 그런 게 목적이면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그 돈을 벌 수 있는 정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거를 좀 재밌게 전달한다는 그 의미에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즐거운, 네, 그냥 잡담 아닙니다. 즐거운 잡담.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 그래갖고 들어보니 괜찮아서 네, 알돈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경제스 TV가 아니라 알돈잡으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거는 약간 주식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주식과 관련된 부분. 주의사항 하나. 그리고 미래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신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증여를 할 때,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묻어두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있으시다면 한번 봐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식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다른 이제 주식 채널에서 주의점이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강의할 때도 주의점을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주식시장은 돈을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또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마침 국내에 이제 그 금융기관 중에 하나가 좀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그림도 잘 그려놨어요. 그래서 자, 무상증자인데 실적 적자. 자, 무증. 자, 유증과 무증의 차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차이. 자, 요것부터 먼저 가야죠. 네. 유상증자는 말 그대로 돈을 주고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주식을 갖다가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돈을 받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려면 얼마 뭐 그 주당 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주식 하나당 얼마 네, 이런 주당 얼마 돈을 내고선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도 그렇고 보면 청약 이런 거 하시잖아요. 청약 그런 거 하실 때 돈 내고 하시죠. 네,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실 때는 돈을 내고 하셔야 돼요. 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유상은 돈이 있는 거고 무상은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내도 무료라고 하시면 돼요. 무료. 네, 공짜, free. 네, 유상은 돈 내고 하는 거, 무상은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탁 받는 건데, 자, 무상증자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내 주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액면분할하고는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짜리를 2만원짜리로 뭐 쉽게 할까요? 만원짜리로 하면은 내가 10만원짜리 한 주를 갖고 있으면 10만원이죠. 근데 만원으로 이 가치가 만원으로 준다 그러면은 10만원이 만원 되면 나 10분의 1로 손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식수를 10배로 늘려주죠. 그래서 만원짜리 10주가 돼서 곱하기 하면은 1 곱하기 10은 네, 10이죠. 그래서 10만원. 그렇게 해서 주식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이제 액면분할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주가는 똑같아요. 지금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뭐, 액면분할 이런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회사에서 주식을 더 주는 거예요. 자, 보통 무상증자는 기업들이, 나 우리 돈 잘 벌고 현금 많어. 이걸 과시하는 용도로 써요. 네. 그 사내 유보금이라던가 뭐 잉여 현금이죠. 보통 잉여 현금이라고 기업이 돈 벌고 나서 뭐 세금도 내고 투자도 하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뭐 여러 가지 네, 성과금도 주고 다 하고 나서도 돈이 남잖아요. 그런 게 쌓이면 이거 잉여금이라 그래요. 현금 잉여금. 말 그대로 기업이 더 이상 쓸데없어서 갖고 있는 돈들이에요. 자, 이 돈들 중에 일부를 주주들한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는 겁니다. 보상 차원으로. 네, 그래서 그 돈을 사용을 해갖고 그 돈으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네, 뭐 주당 예를 들어 10주당 한 주 무상증자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10주를 갖고 있다. 그럼 한 주를 받는 거예요.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럼 10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10주였으면 11주가 되는 거고 100주였으면 어떻게 됐죠? 110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겠죠. 보통 이제 무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이런 주식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해요. 그 종목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보상 심리도 있고 조금 오르면 또 단타로 파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갖고, 유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그 유증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는 주식을 돈 받고 발행을 하다 보니까 기존 주가보다 할인을 내요.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면 뭐 9,000원 이렇게 할인해서 팔기 때문에 더 저렴한 주식들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더 빨리 이렇게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10,000원에 사신 분들은 이제 한 1,500원, 11,000원 이렇게 돼야 팔 텐데, 뭐 9,000원에 산 사람은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에 산 사람은 그냥 산 가격 그대로고 오히려 세금 수수료 내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9,000원에 하신 분, 그 유상증자 한 사람들 이미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나 수익이니까 현금 만들어야지. 그럼 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 주식이 떨어져요. 호로록 떨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 많아요. 반대로 무상증자는 그냥 공짜로 얻었잖아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기존 주주만 받는 거예요. 신규 주주는 없어요. 네, 왜냐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주식 없는 사람들은 못 받죠.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가격에 원래 있던 그 현재 가격이 하니까 뭐 이렇게 할인되는 것도 없이 그냥 주식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유를 하고 오히려 유동성이 많아졌네. 주식도 하고 회사가 주가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네. 이런 그 기대 심리 때문에 주식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네. 자, 그리고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효과가 대주주들, 이제 오너들이죠. 오너 일가가 자기 지분을 늘리는데도 또 제일 좋은 효과를 주거든요. 오너들은 갖고 있는 주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주식이 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겠죠? 그러니까 오너라고 하기보다 대주주가 현금 필요할 때 그 주식의 일부를 팔아도 어느 정도 이상 물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거든요. 그런 효과. 또는 상속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써요. 네. 상속 또는 증여 이런 거 할 때. 네. 그리고 어쨌든 과시.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는 괜찮아. 어떻게 보면 홍보죠. 홍보 마케팅용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린 잘 나가는 기업이야. 이런 거. 그래야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살 테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야 우리 사주든 아니면은 그 자사주든 또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좀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일부를 팔아갖고 현금화해서 쓰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오면 다시 주식을 써서 지분율 확보하고 이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관계사들도 그래요. 서로 뭐 대기업은 관계사 간에도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공시 보시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관계사가 갑자기 지분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게 딱 그런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무상증자는 하면 좋은 거네, 좋네 이럴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 왜 이게 문제라 그래? 자, 실적 적자예요. 실적 적자. 보통 무상증자는 잘 나가는 기업, 돈 잘 버는 기업이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주주님들한테도 우리가 잘해볼게요. 잘할게요. 주주님들한테도 잘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수익 얻었으니까 감사한 우리 주주님들 저희가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이런 개념인데 적자예요. 적자인데 무슨 돈으로 무상증자를 할까요? 네, 무상증자를 무슨 돈으로? 네. 자, 분명 잉여금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되는데 적자 상태. 자, 이거 뭐냐면 그냥 주가를 갖다 튕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서 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무상증자가 문제가 아니라 기업이 계속 적자를 하고 실적이 안 좋으면 그 거래소에서 경고받다가 결국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상장 폐지, 거래 정지, 상장 폐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무증한다고 무증하면 주가 오른대. 사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재무제표를 보시는 거는 주식 투자하실 때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필수.
재무제표 보시고 뭐야 무중인데 영업 적자네, 실적 안 좋네, 얘네 이러다가 만약에 이렇게 뭐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면 돈 다 날라가는데, 이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무중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 특히 재무적인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가끔 보면은 뭐 여기에 그냥 빠지셔갖고 막 급등주만 따라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자, 급등은 바로 때려와요. 네,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프링을 이렇게 길게 쭉 당겼다 놓으면 갑자기 쾅 하고 줄어들죠. 확 누르면 갑자기 확 올라가듯이, 그쵸? 고무줄 한번 끝까지 막 끊어지기 전까지 당겼다 놓으면 어떡하죠? 손가락 되게 아프죠. 살짝 했다가 하면 덜 아픈데 잡고 있는 손가락 되게 아프죠. 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테마주, 뭐뭐 카드라, 뭐 시장 선거 나오면 누구 테마주, 무슨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후보가 2명이었죠.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그래서 뭐 했죠? 박영선 테마주, 오세훈 테마주 뭐 이렇게 나오죠. 대선 때마다 대통령 후보 이름 거론하면서 테마주 나오고,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은 뭐죠? 저기 방위산업 테마주로 움직이고, 뭐 테마주 많아요. 하여튼 이런저런 테마주 급등하는 거. 자, 항상 성공하면 다행이죠. 이게 뭐냐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급등주 내가 몇 번 먹었네. 이번에 오늘 하루 만에 10% 먹었네. 자, 이러면 내가 막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있는 재산 다 끌어당기고 대출 받고 주변 지인한테 꺼갖고, 야, 내가 이 정도 돈 만들어서 그걸로 내가 10%씩 한 열흘만 먹으면 본전은 뭐 2배가 되니까 뭐 빌린 거 갚고 뭐 해도 난 이만큼 남어. 막 부푼 꿈을 꿔요. 결과는 어떻게 되죠? 하나 잘못 물리면은 낭떠러지로 가고 인생이 망가집니다. 특히 상장 폐기될 정도의 잘못된 종목 투자하시면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이런 경우 저도 많이 봤어요, 주변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저는 신규 상장하는 거, 네, 신규 상장하는 청약하는 거, 이런 것들, 공모주들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예전에 좀 했는데, 예전에 솔직히 그런 것도 좀 많이 수익을 냈었는데, 요즘은 테마 같아요. 테마, 그냥 상장 테마 공모 테마 막 이런 거 같아요. 뭐 따상상 뭐 이런 얘기, 그런 용어 붙으면요 테마가 많아요. 조용히 가야지 무슨 이상한 용어, 무슨 용어 붙으면 테마가 많거든요. 자, 여기 나오네요. 선거철 되면 정치인 테마주, 정치 테마주. 네, 이거 왜냐면 근거가 없어요. 막 그냥 없이 누가 막 카드라 이러니까 확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요. 예를 들어 뭐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나서 서울시 재건축부터 뭐 이런 것도 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 물론 그러면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겠죠. 근데 건설주 중에서도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정말 괜찮은 펀더멘털이 튼튼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는 기업들은요, 그러면서 또 물살 타고 잘 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그냥 뭐 움직이고 이러다가 많은 이런 애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확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뭐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데는요 단타 빠지면 뚝 떨어지고 회복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테마죠. 특정 이슈 현상을 반영해 주가가 크게 등락하는 건데,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 업계 사건 사고 이런 게 특히 많이 해요. 오너리스크, 뭐 찌라시, 예, 특히 찌라시.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 있어요. 항상 증시에 제가 오랫동안 이제 주식도 보면은 너만 알아, 이거 정말 고급 정보야, 너만 알아, 야 누가 뭐 한대, 이거 너만 알아, 이런 것들 있죠. 다 알아요. 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미 다 그걸 여러분들이 듣는 순간 이미 작전하는 세력들은 작업 다 끝내고 여러분들 보고 사시라고, 물리시라고 소문내는 거예요. 다 어떻게 되었고, 네? 한참 오른 거 괜히 추격해 들어갔다가 물리죠. 그러고 나서 폭락하고 한숨만 가득해지죠. 병 얻어요, 병.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뭐 출신 지역, 학교 인맥 뭐 이런 거. 네. 자,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높은 수익률 때문에 하는데 그게 계속 성공하면 다행이죠. 근데 100% 성공하는 사람은 주식시장에 없거든요. 실패를 조금씩은 해요. 아주 적거나 아니면 많이 하거나 이 차이지, 실패는 해요. 근데 여기 한번 꼬임에 빠지면요,
항상 몰빵 투자로 가거든요. 몰빵하다가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해서 뭐 30% 했어요. 1,300만원 딱 보더니 야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은 그거 돈 부자 되겠는데 뭐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원에서 2배가 돼서 2,000만원 됐어요. 근데 뭐야 내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밖에 안 되고 2,000만원 투자해도 그냥 2,000 버는 거네. 내가 그냥 한 몇억 투자하면 훨씬 더 한 5억 투자하면 바로 10억인데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 뭐 하죠?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제 딱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 뭐 담보대출 받고 뭐 받고 이래갖고 5억을 만들어요. 자기 돈이 2,000만원이에요. 4억 8천을 빌렸어요. 물론 이것저것 해서 빌렸어요. 그래갖고 테마 들어갔는데 반토막 났어요. 4억 8천을 빌렸는데 반토막이 뭐죠? 2억 4천이 날라갔어요. 본인 돈 2천만원이 이거 한다 그래도 변제한다 그래도 4억 6천을 갚아야 되는데 2억 4천이 지금 날라간 상태예요. 2억 2천 어디서 또 구해야 돼요.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집 날라가고 뭐 날라가고 적금 날라가고 온갖 뭐 폐물들 날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차근차근히 쌓아가는 수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오래가요.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지정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위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 종목하고 상패 그 존폐에 있는 애들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되는 거예요. 잠식이 뭐냐면 자기 자본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가 점점 늘거나 부채죠. 그러면서 자기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래서 자기 자산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래갖고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다 있거든요. 자기 자본율, 그게 재무제표도 그렇고 다 있어요. 자본금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4년 연속 영업 손실인 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코스닥에서는 4년 연속 영업 손실하면은 또 위험하거든요. 자, 보시면 최근에도 코스피에서는 3개, 코스닥 21개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거든요. 네, 투자하면 안 되죠. 저런 것들. 자, 그래서 4년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한 코스닥 기업을 관리로 지정을 하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5년 때는 상장 폐지할 수도 있어요. 끔찍하죠. 만약에 지금 사신 종목이 이미 4년 4년 연속 적자여 갖고 손실을 기록해서 관리 기업이었는데 관리 종목으로 돼 있었는데 하다가 살짝 풀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 매수를 했어요. 그랬는데 5년 차예요, 지금. 5년 차 또 손실 났어요. 그럼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여러 번 이제 이런 거 강조드리는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갖고 손실 안 나는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면 돈이 되는 즐거운 잡담 알돈잡이었습니다.